마지막으로 도시안전건설지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에 임하는 서울 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세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대통령님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과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또 바이러스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의 이송에 힘을 써주신 소방재난본부 119 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도 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한강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한강의 8당호 밑에 수질은 1.2 pp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치수를 해서 쓰고 이제 처리를 하여 한강물을 이제 방류하고 난 후에 한강 행주대교 부근의 오염도는 2.7 ppm이 됩니다. 자, 취수를 1.2 ppm 물을 갖다가 잘 사용하고 2.7 ppm으로 관리를 하여 한강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과연 2배 정도의 오염도를 증가시켜서 내보내죠. 8당호부터 행주대교까지는 47km쯤 되는 하나의 물입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2배의 오염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죠? 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좀 이율 배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 8당 하류와 행주대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하천과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또 1,000만 명이 서울의 면적에 살면서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죠. 다음 화면으로 가보시죠. 경제성장과 도시의 인구 집중화에 따라 한강의 본류와 지천의 오염은 심화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재생 정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76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계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 발생하는 500만 톤 정도의 하수를 4개의 물재생센터에서 재생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재생 정책으로 서울의 방류 수질은 한강의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한강의 물은 수영할 수 없는 물, 접촉할 수 없는 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의 환경부의 방류 수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문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면 초기 우수, 초기 빗물의 고오염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로, 집, 가정, 집, 건물 외벽에 침착되어 있던 초고오염 물질이 비가 오면 한 번에 쓸려서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그 하수관로로 유입된 물은 4개의 물재생센터로 집중됩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는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 처리 용량이 한꺼번에 빗물이 유입되면 처리 용량이 오버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간이 처리된 상태로 한강에 방류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강 수질이 오염되는 결정적 문제의 단초의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처리 시설의 용량 부족의 문제입니다. 그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소기후 P. 이 인이라는 물질의 그 포함 여부, 많고 적음이 수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한강 수질의 이 1.2 ppm 치수 원수에 못 미치는 이 하류의 오염도는 그 인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4개의 하수처리센터, 물재생센터에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강 수질의 악화의 가장 큰 두 번째, 그 두 가지 요인이 제가 말한 초기 우수 처리를 하지 않고 간이 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인, 토털, 그 TP라고 그 P라는 인내 그 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서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한강 수질의 결정적인 핵심적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초기 우수를 모두 잡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거나 인을 완벽히 잡아서 내보내면 한강 수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못할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순환 정책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한강 원수 수질의 방류 수질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초기 우수는 대략 1220만 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1920년도 초기 1220만 톤에 발생하는 초기 우수를 지금 처리 용량은 120% 정도인 122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인 1100만 톤은 간이 처리해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00만 톤의 초기 우수를 이제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 2043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2043년도면 지금 20년도, 23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그냥 초기 우수, 초고오염도의 물을 그냥 한강에 내보내야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었던 인의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240만 톤 정도가 20년까지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220만 톤의 인 처리 용량은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뒤의 일입니다. 10년까지, 지금부터 10년 뒤에까지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인 인을 그냥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또한 어찌 10년 동안 오염물질을 그렇게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 우수 처리 시설에 6,900억 원, 인처리 시설에 2,500억 원, 9,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이지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재생센터의 이 처리 계획에 2018년 큰 획기적인 개선 계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서울시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일반 회계에서 물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하여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물재생센터는 이 법적 근거를 물순환안전국은 이 법적 근거가 생긴 이후 아주 설레이죠. 자,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오명인 오염된 물을 한강에 내보내지 않고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 회계에서 물 처리 비용으로 전입된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제로입니다. 이건 서울시의 위법입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을 지키든지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자,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으셨죠? 네. 시장님의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예, 뭐 지금 방금 하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당연히 앞으로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초기 우수 처리 시설과 총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동안 사실은 하수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수 쪽에 아마 그동안 집중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이런 쪽에 뭐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왔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아마 금년까지 2,700억 원을 투입해서 1단계 시설 현대화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은 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중랑 서남 물재생센터의 2단계 시설 현대화 또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을 하려면 약 1조 7천억 정도의 또 재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빨리 완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이 하수 처리 문제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제 대기 오염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뭐 폭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이 즉각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물은 일단 보기에 그런 우리가 초고 농도의 이제 배출을 하면서도 거의 뭐 4개의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의 수지는 거의 5ppm에서 9ppm까지입니다. 그러면 9ppm 정도 되는 물을 어떻게 방류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철학 좋으시고 가치 좋으시고 윤리 좋으시고 시민 활동도 하셨지요? 양심적이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9년 동안 해오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 순서에서 밀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23년 동안 향후 이러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따라주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10년 동안 인처리 시설을 10년 동안 이대로 유지를 시키고 10년 후에 완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또 스스로 답도 주셨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예산의 할당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람이 먹는 물, 그러니까 상수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뭐 이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하는데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 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컨대 제가 취임했을 때 약 34개 상습 침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풍수의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그게 지하, 그것도 사람들이 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제가 취임하기 전에 바로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이런 게 없도록 여러 가지 산사태 방지 시설, 그 다음에 34개 이 상습 침수 구역을 적어도 시간당 70mm, 30년 빈도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그동안 쭉 해왔는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뾰족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뭘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리라는 사정을 이해는 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참 서울시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제 상수도 치수 구역의 주민들한테는 이제 2중 3중에 서울시와 이제 환경부 같이 국가가 같은 입장이겠죠. 2중 3중의 규제를 행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구역에는 신축 건물에 자기 집의 신축 개축도 금지됩니다. 재산권 침해되죠. 비료 농약도 사용할 수 없고요. 또 거기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배출량이 많아지면 고발이 되기도 하고요. 법적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남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그 방류수 수질이 3ppm 정도입니다. 그럼 서울은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6에서 9ppm 정도까지 방류를 하는데 하남시의 경우는 우리가 국가와 서울시에서 3ppm의 방류수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자체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거보다 2배, 3배의 오염도를 가진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죠. 참 이율 배반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죠. 한강 이남의 어민들은 그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강 물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유통시킵니다. 이 수질의 문제는 그냥 서울시의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 공영의 가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서울시의 하수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또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의 하수 정책은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도시들도 와서 보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우리 선진적 위치에 맞는 하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이 시설의 용량과 또
시기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어바우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시기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 대략 추측하고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오염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후에는 어떠한 새로운 시장이 와서 어떠한 정책이 또 변할지 모릅니다. 이 자연 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시장님이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그 다음 시장이 와도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우선 이렇게 대규모 이 기금이나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선 보다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여기 하수를 또 이게 문제는 하수를 또 정상적으로 처리하면서 물 재생 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또 이 부지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또 공정 개선을 통해서 하수 처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전 기금의 신설 조례가 이미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걸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시가 새로운 세계적인 이런 어떤 메트로폴리스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정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선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기본은 그래서 이 풍수의 피해로부터의 이 해방을 위한 그런 시설에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에는 이제 수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 쪽으로 옮겨갈 때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고 아마도 이제 제가 있는 임기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의 투입 어떤 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해가십시다. 저 시장님, 제가 저번 시정 질문에서 말씀드린 신곡보 해체를 통한 한강의 자연 하천화 사업에 대해서 곧 그 종합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한강의 자연 하천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윤리적인 행위이고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한강에 더 새로운 시설과 더 자연화하는 데 방해되는 새로운 시설과 사업은 시장님 임기 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곡보 80년대 개발 시대의 신곡보를 하나 만들므로 인해서 그 신곡보 기반으로 한강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폐해가 자연화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한강에 어떠한 인공적인 어떠한 자연화 하는데 방해되는 시설들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한강사업본부장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과 같이, 한강사업본부장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 2년의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되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심곡보 문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용역도 해왔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해나갈 것이고요.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은 뭐 저희들이 계속할 생각인데요.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충분히 같이 그 용역 결과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뭐 한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강의 자연화를 해치는 인위적인 사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시정 질문을 대략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강의 수질의 문제는 우리 인류 공영의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